안녕하세요. 수학 박사 KMS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제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방정식의 주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식의 계산을 한번 배워볼 건데, 1차식의 계산, 저번에 안 말씀해드린 게 있는데, 곱셈 기호를 생략했을 때는 상수항은 앞에 쓰고 문자는 상수항 뒤에 알파벳 순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A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수항을 먼저 쓰고 A를 뒤에 씁니다. 예를 들어 뭐 6A, B가 있는데 상수항 앞에 썼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과 덧셈과 뺄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AB 곱하기 6은 일단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은 12에다가 AB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AB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나눗셈을 생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자, A 곱하기 6B는 6AB였어요. 근데 거기다 나누기 5하면 5가 분모로 오고 6AB가 분자로 오는 걸 배웠어요. 5분의 6AB입니다. 예시 3. A가 3번 곱해져 있고 B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얘가 지수로 오는 거예요. 지수. 자, 3을 지수라고 하고 이쪽을 A를 밑이라고 해요. 밑.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3이고 A가 위치예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은 A가 3번 곱해져 있다. 따라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면 B 곱하기 B는 B의 제곱이겠죠. 2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곱셈기호를 생각해서 A 세제곱 곱하기 B 제곱입니다. 팁, A는 1A가 생략돼 있어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A를 생략한 것입니다. 봐봐요. 1A로 쓰면 굳이 뭐 A 하나가 있는데 굳이 1까지 붙여 쓸 필요는 없으니까 1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을 생략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1A도 어차피 1A 생략했잖아요. 그러니까 1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로 한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우선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동류항입니다. 문자와 그 항의 차수와 같은 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자가 같아야 돼. A, A. 그리고 상수항은 상관없습니다. 뭐 상수항이 5든 뭐 2분의 19든. 그 다음에 차수, 항의 차수가 그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입니다. 차수는. 그래서 뭐 A 제곱이 있으면 동류항은 A 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5A 제곱과 2분의 19A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5A 제곱, 2분의 19A 제곱이 동류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마이너스 A. 동류항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놔두고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2분의 9x제곱은 자, 공통 부분 놔뒀어. 공통 부분이 x제곱이에요. 그리고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2 더하기 2분의 9는 2분의 4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13이죠. 2분의 13. 2분의 13x제곱입니다. 그래서 개수끼리 더하거나 뺐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원래 이 단원에서는 안 나오지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사귈 교, 바꿀 환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무슨 뭘? 바꾸다. 사귀면서 바꾸다. 보통 시장에서 교환을 많이 하죠. 옛날에 돈이 없을 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결합은 매질 결 합할 합이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합하다 뭐 이런 거예요. 교환 법칙은 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 교환 법칙은 뭐겠어요? 봐봐요. 덧셈의 교환 법칙 있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있는데 덧셈에서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a, b는 ba. 곱셈기호 생각해놨어요. 근데 뭐 사실 교환 법칙은 사실 다 그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결합 법칙은 a 플러스 b를 괄호를 묶어놔서 더하기 c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쳐도 그래도 다 성립하죠, 등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로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곱셈에서는 그 곱하기 생략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 법칙을 한번 이제 배우도록 하는데 그 전에 보세요. 나눗셈도 사실 나누기 5 어쩌고 어떤 수를 나누기 5면 어떤 수에 곱하기 5분의 1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 곱하기 3 나누기 5 같은 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이거를 나눗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나누기 5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눗셈이 곧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서 얘를 순서를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 3도 우리가 이제 수인 거를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5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얘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뺄셈도 이제 우리가 그 유리수라는 거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분배법칙 마지막으로 분배법칙. 이거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분배는 나눌 분, 나눌 배. 예를 들어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2개랑 형이 3개를 나눠 갖는 것이에요. 나눠 갖다. 그래서 분배법칙은 괄호가 있을 때 나눠 갖는 거예요. 문자를. 그래서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을 때 a라는 거를 똑같이 곱해줘요. 그리고 a 플러스 b에다가 마지막에 c가 있으면 ac 플러스 bc. 근데 왜 이러냐면 보세요. 3이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3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거기다가 1 더하기 4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이라는 걸 일단 원 하나로 봅시다. 덩어리를 묶었어요. 근데 이게 5개가 있었어요. 얘랑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덩어리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가 5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를 덩어리 1개와 4개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분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 1개와 4개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3으로.
덩어리 하나를 그냥 3으로 바꿔버리고 3이 5개가 있는데 그 선을 그어서 3이란 덩어리 1개와 3이란 덩어리 4개로 나누는데 그거를 다시 합해서 3 더하기 12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이제 1차식의 계산은 다 기본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엄청나게 재밌는 1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